안녕하세요. 스크랩 스튜디오에서 IoT 데이터를 연동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데이터 쪽에 가게 되면 그 MQTT 브로커라는 게 있는데 스크랩 스튜디오에서는 IoT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을 MQTT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가져오게끔 돼 있어요. MQTT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그 브로커하고 클라이언트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이제 뭐 센서라든지 그런 디바이스들이 될 수 있고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센서 데이터를 브로커로 이제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 그 브로커가 받아서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서 이 온도계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브로커로 보낸다 그러면 퍼블리시를 하게 되고요. 그 퍼블리시 된 신호를 지금 템퍼러처라는 토픽으로 퍼블리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퍼블리시 된 신호를 다른 클라이언트, 지금 서브스크라이브를 한 다른 클라이언트들한테 데이터를 보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브로커의 역할은 메시지를 그냥 전송하는 역할만 해주는 거고, 클라이언트는 메시지를 이렇게 퍼블리시 할 수도 있고, 서브스크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 또 같은 클라이언트가 퍼블리시와 서브스크라이브를 다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그 MQTT의 기본 방식이고, 스크랩 스튜디오에서는 MQTT 프로토콜을 그 버전이 3.1.1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연동을 하려면 센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센서 데이터를 직접 연결할 수는 없으니까 노드레드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제 센서 데이터가 오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방식으로 한번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노드레드를 한번 설치를 해볼 텐데요. 노드레드는 도커를 이용해서 설치를 할 거고요. 이렇게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면 설치가 되고요. 그 전에 도커 커맨드 라인은 설치를 미리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노드레드는 그 데이터를 퍼블리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쓸 거고 노드레드를 이용해서 실제 센서에 많이 그 붙일 수 있거든요. 라즈베리 파이 같은 그런 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센서에 직접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센서 연동할 때도 노드레드를 쓰면 좀 더 간편하게 큰 개발 없이 연동할 수가 있어요. 지금 노드레드는 실행이 됐고요.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노드레드가 실행이 완료됐고요. 저희가 이제 노드레드에서 그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브로커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브로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브로커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스크랩에서 이제 브로커를 만들려면 이쪽 툴에 오시면 스크랩 IoT 서버라고 된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그 사용하실 토픽을 하나 만드시면 되는데 템프라는 토픽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템프2라는 토픽을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이제 호스트 정보하고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그 노드레드에서 요 접속 정보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네트워크 쪽에 보시면 MQTT 아웃이라고 된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MQTT 프로토콜로 접속할 수 있게끔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새로운 서버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스크랩 IoT라고 이름은 대충 하시면 되고요. 여기 호스트 정보는 여기 있는 로고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포트는 저희가 MQTT-S를 쓰기 때문에 8883번 포트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SSL로 이제 암호화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내려면 이걸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프로토콜 버전은 3.1.1을 쓰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이쪽에서 지정된 아이디를 그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복사를 해서 넣고 여기 이제 your device ID라고 된 부분을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그냥 1이라고 해도 되고 뭐 노드레드니까 노드레드 1이라고 해도 되고요.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겹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아이디만 아니면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동일한 아이디라는 건 만약에 노드레드가 하나 더 있는데 둘 다 노드레드 1이라고 하게 되면 접속이 끊겼다 붙었다 하면서 계속 정상 작동이 안 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접속 정보가 다 들어갔고 여기 이제 시큐리티 부분에 유저하고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요. 아이디는 이걸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이걸 복사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를 하고 선택을 한 다음에 토픽 부분은 아까 여기 생성한 템프2라고 된 게 토픽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사용해서 넣어주시고 완료를 하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배포를 하게 되면 접속이 정상적으로 되면 이제 커넥트 됐다는 신호가 뜰 거거든요. 한번 배포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접속됨이라는 게 접속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실제 생성을 해서 한번 데이터를 전송을 해볼게요. 우선 그 인젝트 하는 거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요. 이 함수에는 템프라는 걸로 랜덤하게 숫자를 생성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템프라는 곳에는 그 랜덤한 숫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트 부분에는 날짜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데이터를 만드는 함수를 만들고 이제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디버그 창에서 실제 데이터가 제대로 가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디버그를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쪽에서 트리거를 통해서 신호를 주게 되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되고 그 함수에서 실행된 데이터가 그 이 템프2라는 MQTT 프로토콜로 접속을 해서 스크랩 쪽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그 신호를 받아서 스크랩 쪽에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배포를 하기를 누르고 한번 신호를 줘볼게요. 지금 이제 한번 눌렀는데 한번 누르면 이제 템프에 74라는 숫자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날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간 데이터가 지금 브로커로 전송이 된 상태고 이게 이제 퍼블리시를 한 거고 이 데이터는 스크랩 쪽에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확인을 하려면 이제 스크랩 쪽에 보면 아까 전에 여기서 스크랩 IoT 서버를 하나 추가를 해서 데이터 쪽에도 지금 MQTT 브로커가 하나 추가가 된 상태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이쪽에 만약에 스크랩 IoT가 아니라 다른 브로커가 있으시면 그쪽 정보를 입력해서 브로커 정보를 넣어주시게 되면 그쪽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돼요. 상태는 지금 현재 제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태가 되고 템프2라는 거에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템프74라고 돼 있고 지금 이쪽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그대로 이쪽에 동일하게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구독하고 싶은 토픽이 더 있다 그러면 그 토픽을 만들 때 템프2라는 게 이제 프리픽스로 해서 뭐 템프2a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템프2가 아니라 다른 프리픽스를 넣게 되면 접속이 끊기게 될 거예요. 지금 저희 브로커가 그 제이슨 웹토큰으로 인증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때 이제 토픽 관련돼서 다른 토픽을 구독하지 못하게끔 돼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 검증 로직에서 다른 다른 토픽이 들어오게 되면은 접속이 끊기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템프2로 생성을 했으면 템프2로 되는 시작하는 프리픽스를 두고 다른 토픽을 이렇게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일단 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추가가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 때는 그 토픽을 선택을 해주고요. 스택 사이즈는 10개를 이제 보여주겠다는 건데, 만약에 더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싶으면 이 숫자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루트 패스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오토필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첫 번째 데이터에 필드 값을 가지고 와서 생성해 주거든요. 만약에 이게 템프라는 게 온도 값이라 그러면 그냥 온도라고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데이트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은 데이터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이걸로 차트를 만들 때는 이렇게 차트 버튼에서 원하는 차트 방식을 선택을 해주고 컬럼하고 로우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고요. 이 차트를 실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레이아웃에 만들어진 차트를 떨구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타임 스탬프를 반복적으로 1초 간격으로 지금 데이터를 계속 전송을 하게끔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트리거가 이제 계속 자동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1초 간격으로. 배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1초 간격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번에는 이 차트 방식으로 지금 이제 스테이크 사이즈가 20개인데 맨 마지막 걸 선택하면 마지막 데이터 값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안 하고 스택 사이즈를 고정을 시켜도 되거든요. 지금 일단 맨 마지막 걸 선택을 한 다음에 컨펌을 누르고 이것도 레이아웃을 그래서 차트를 떨어뜨리게 되면 지금 이제 그 마지막 데이터가 두 개가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연동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임계치 기능을 쓰게 되면
알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템프 값이 80이 넘었을 때 알람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퍼블리시를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뭐 알람이 하나 왔는데 96이라는 데이터가 왔을 때 지금 알람이 하나 온 거거든요. 이 시점의 데이터가 96이라는 데이터가 와서 알람이 생성이 된 거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알람이 계속 생성이 되고 있고, 이거를 이 화면에서도 램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설정하는 방법은 레이아웃 세팅에서 램프 세팅 부분에서 지금 설정한 그 차트를 샘플 템프라는 걸 선택을 해주고요. 램프 위치를 그 오른쪽 상단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ON으로 하고 OK를 누르게 되면 이 값이 90 이상이 왔을 때만 알람이 왔다가 9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램프가 꺼지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거거든요. 지금 이제 계속 데이터가 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반복 없이 바꾸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마지막 데이터 99가 왔고 99가 와서 지금 이쪽에 램프가 뜨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램프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쪽에 뜨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인터벌 설정을 통해서 지금 계속 오니까 이 간격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인터벌을 이제 1초 간격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1분으로 하게 되면 1분에 한 번씩만 그 알람이 오게끔 되거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한번 신호를 줘볼게요. 지금 90이 넘어서 알람이 왔었는데 한 번만 찍히고 있거든요. 90이 계속 넘어도 1분이 지나지 않으면 숫자가 증가되지 않아요. 이 시간이 이제 1분이 지나게 되면 다시 90이 넘었을 때 다시 알람 수가 올라갈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두 개가 되는데 지금 보면 23분 23시 39분 19초에 이제 한 번 왔었고요. 그리고 40분에 한 번 왔거든요. 인터벌을 통해서 너무 많은 알람이 오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램프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벌과 상관없이 값에 따라서 램프가 켜지고 꺼지고 되고요. 알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정을 통해서 시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임계치 관련된 부분이었고, 임계치에 이제 액션을 걸 수도 있는데,
그 지금 예를 들어서 80 이상이 넘어가면 임계치가 이제 발동이 되는데, 이때 그 임계치가 발동이 됐을 때 레이아웃 2번을 뭔가 화면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화면을 바꾸는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바꿀 게 없으니까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램프 값이 이제 그 템포 값이 80에 넣었을 때 이 부분이 지도로 바뀌게끔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페이지는 이 페이지고, 여기에 레이아웃 2번을 맵에서 이제 1번 지도로 바꾸게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고요. 이제 액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액션이 들어갔다는 표시가 나오고요. 여기에 인터벌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1분 인터벌로 돼 있어서 저 알람이 오는 순간에 이제 액션이 같이 생성이 되는데, 인터벌을 1분으로 해놨기 때문에 1분에 한 번만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1초로 바꾸고, 그리고 퍼블리시를 다시 하고요.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네. 지금 이제 87이라는 값이 와서 이게 이제 임계치가 발동이 됐고, 그래서 화면이 이제 레이아웃이 체인지 된 상태거든요. 다시 이제 새로 고침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게 되면, 네. 지금 이제 값이 83이 들어갔고, 83의 값이 들어가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액션 같은 경우에는 노티피케이션 부분이랑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인터벌 설정에 따라서 그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가 오더라도 그거를 이제 액션이 작동되는 걸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액션이고, 지금처럼 뭐 레이아웃을 바꾸는 게 아니라 페이지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하면 되는데, 지금 페이지 이동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한번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카테고리 2에 페이지 이동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이동하는 건 이제 링크라는 걸 사용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동할 페이지를 이렇게 카테고리 2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새 탭인지 현재 탭인지 설정하고 오케이를 누르고 다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퍼블리시를 해주고, 그럼 이제 여기 지금 페이지가 두 개가 생겼고, 임계치가 들어오게 되면 페이지가 이동이 될 거예요. 카테고리 2로. 지금 87이라는 값이 넘어갔고, 그래서 카테고리 2로 이제 페이지가 변경이 된 상태예요. 다시 해보면, 네, 이렇게 지금 97이라는 값이 갔고, 97이라는 값이 넘어오면서
페이지가 이동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IoT 쪽 기능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실제 나중에 디바이스를 연결할 때도 아마 그 노드레드를 많이 써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쪽에서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그 센서 값들을 직접 취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취합해서 원하는 데이터 형태로 이제 펑션을 만들어서 가공을 하고요. 그 가공된 데이터를 스크랩 쪽으로 보내고 그 퍼블리시 된 데이터를 구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배치 부분 설명드렸고, 그 인배치를 이용해서 액션을 걸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